이번 시즌 나폴리가 지난 시즌에 비해 너무나도 저조한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번 시즌 세리아에서 5경기 2승 2무 1패 리그 7위에 머무르고 있고요. 이게 얼마나 좋지 않은 성적이냐면 이번 시즌 나폴리가 만났던 팀들이 프로시노네, 사스올로, 라치오, 제노아, 볼로냐입니다. 물론 라치오가 그나마 강팀이지만 라치오도 이번 시즌에 리그 16위 1승 1무 3패로 매우 흔들리고 있는 팀이거든요. 그러니까 나폴리가 이번 시즌 만났던 팀들 중에서 패배할 만한 팀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나폴리의 득실을 보시면 5경기 동안 8골을 넣고 5골을 실점했거든요. 그만큼 지난 시즌에 비해서 너무나도 저조한 성적을 거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가제타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나폴리가 가르시아 감독에게 3경기의 데드라인을 줬다. 3경기 동안 팀의 분위기를 반전시키지 못하면 경질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재밌는 게 지난 시즌에 비해서 바뀐 것은 스팔레티 감독에서 가르시아 감독으로 바뀌었고 수비 라인에는 김민재가 이적했다는 거. 이 2가지밖에 없거든요. 단 2개가 바뀌었는데 팀의 성적이 어마무시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성적은 가르시아 감독의 책임이 매우 커요. 지금 가르시아 감독이 지난 시즌 스팔레티 감독에 비해서 공격 전술도 별로고요. 전방 압박도 약간 어설프게 하는 면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격은 어설픈데 전방 압박은 강하지 않으니까 역습을 당하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김민재의 공백이 있기 때문에 나폴리가 지난 시즌만큼의 전방 압박을 하지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나폴리가 이번 시즌도 전방 압박을 강하게 시도하긴 하거든요. 강하게 시도하는데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수비 라인에서 특히나 라흐마니와 김민재 요 라인이 지난 시즌에는 엄청나게 올라와서 상대를 같이 압박을 했잖아요. 이게 중요한 게 지난 시즌에는 김민재와 라흐마니가 같이 엄청나게 높이 올라와서 거의 하프라인에서 수비라인을 만들고 전방 압박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죠. 그리고 이렇게 수비라인이 올라오니까 나폴리가 최전방 공격수부터 최후방 수비수까지 간격이 좁아지면서 이 좁은 간격 사이에서 전방 압박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나 김민재가 과감하게 올라와서 상대 공격수를 압박해주기 때문에 나폴리가 상대를 정말 말 그대로 둘러싼 채에서 압박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 시즌에는 지금 김민재가 빠진 자리에 나탄이라는 선수가 영입이 됐고 최근에는 나탄이 부상 때문에 경기에 못 나오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주스가 김민재의 자리에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주스가 이 뒷공간 커버 능력이 김민재만큼 빠르지 않기 때문에 커버가 부족한 선수고 여기에 더해서 올라오는 적극성도 김민재에 비해 좋지 않다 보니까 약간 수비 라인이 어정쩡하게 라인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폴리의 수비 라인과 미드필더 라인 요 사이에 공간이 발생을 하면서 나폴리가 확실하게 전방 압박을 하지 못하고 특히나 상대팀이 공격수 라인에서 공격수가 내려와서 볼을 받아주고 여기서부터 역습을 시작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만약에 김민재였다면 확실하게 올라와서 공격수의 볼을 빼앗아냈겠죠. 이 장면을 보시면 나폴리의 선수들이 앞선에서 전방 압박을 강하게 하고 있는 장면이잖아요. 그런데 이때 상대팀 공격수가 내려와서 볼을 받아주기 위한 동작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패스가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때 뒤에 있었던 주앙제주스가 내려와서 이 공격수를 압박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타이밍이 약간 늦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다음 장면을 보면 공격수가 내려와서 볼을 받을 때 나폴리의 주앙제주스가 올라와서 압박하는 속도가 느리니까 상대팀 공격수는 편안하게 볼을 잡는 상황이죠. 그리고 여기서 볼을 받아서 주앙제주스가 압박을 하기 전에 옆에 있는 선수에게 패스를 건네주고 본인은 전방으로 뛰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요. 주앙제주스가 어설프게 올라와 있다가 공격수가 전방으로 패스하는 움직임을 차단하지 못했고 여기서 상대팀이 패스를 주고받으면서 탈압박을 하는 장면이죠. 그리고 주앙제주스가 자신의 공간을 비워두고 올라왔기 때문에 이 공간으로 그냥 치고 들어가면 나폴리의 수비가 무너지는 상황이잖아요. 이 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나폴리가 전방에서 압박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때 주앙제주스가 앞쪽에 있는 공격수를 확실하게 마크를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팀은 주앙제주스가 마크를 해야 되는 공격수에게 패스를 편하게 보내줍니다. 그리고 이 볼을 잡은 공격수가 당연히 주앙제주스의 압박이 허술하기 때문에 주앙제주스가 압박을 하러 올라오기 전에 패스를 주고 본인이 또다시 뛰어들어가는 모습이 나오죠. 이 다음 장면을 보면요. 주앙제주스가 어설프게 올라와서 상대방의 움직임을 제어하지 못하니까 그리고 여기서 또다시 이제 패스가 들어가면 자신의 뒷공간이 무너지니까 여기서 반칙을 범하는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전방 압박을 할 때
최후방 수비수가 얼마나 공격적으로 압박을 해주느냐, 이것이 압박에 매우 중요한 포인트인데, 지금 김민재가 빠진 상황에서 주앙 제주스로는 나폴리가 지난 시즌 보여줬던 강력한 전방 압박을 하기에는 매우 부족한 상태다 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라인을 올렸을 때 뒷공간에 대한 문제도 존재를 하죠.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나폴리가 압박을 위해서 수비 라인을 올려놓은 상황인데, 이때 공격수가 그 뒷공간으로 뛰어들어가고 공격수에게 패스가 연결되는 상황이었어요. 이게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오프사이드이긴 했는데, 이 패스가 들어갈 때 마리오 후이가 공격적으로 올라가 있었기 때문에 내려오는 속도가 늦습니다. 지난 시즌에 많이 봤던 장면이죠. 그러면 지난 시즌에는 김민재가 마리오 후이의 옆에 있기 때문에 마리오 후이가 돌아오지 못할 때 빠르게 이 공간을 커버해줬거든요. 그런데 주앙 제주스가 이 장면에서는 뛰어들어가는 공격수의 스피드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완벽하게 공격수의 스피드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상대팀 공격수는 측면을 무너뜨린 다음에 뛰어들어가는 공격수에게 크로스를 올려주는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제주스가 김민재만큼 공격적으로 압박을 안 하니까 수비 라인 앞에서 전방 압박을 하다가 상대팀 공격수에게 편안하게 탈압박을 허용하고, 여기에 더해서 뒷공간 커버도 되지 않으니까 뒷공간으로 상대 공격수가 볼을 끌고 올라올 때 혹은 침투에 들어갈 때 이 스피드도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나폴리가 전방 압박도 안 되고 역습을 통해서 실점하는 빈도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결정적인 게 뭐냐면, 김민재가 지난 시즌에 있을 때는 김민재가 로보트카를 대신해서 수비 라인 앞 공간까지 커버를 하는 게 되니까 로보트카가 전방 압박을 위해서 조금 더 올라갔었어요. 그리고 마리오 후이도 김민재의 커버를 믿고 올라갈 때가 있었죠. 이렇게 되면 지엘린스키가 한 칸 올라가서 조금 더 공격적으로 뛸 수가 있고, 로보트카나 마리오 후이가 한 칸 올라가면 김민재가 이 공간을 모두 다 커버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김민재 덕분에 로보트카나 마리오 후이 같은 선수들이 올라가서 공격에도 도움을 주고 전방 압박 숫자도 늘어나는 정말 다양한 효과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효과도 볼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장면이 나와요. 순간적으로 로보트카가 올라가 있었기 때문에 수비 라인 앞 공간에 나폴리의 선수들이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팀이 너무나 편안하게 이 수비 라인 앞 공간으로 패스를 넣어주거든요. 그런데 지난 시즌에는 로보트카가 올라가 있을 때 내려오지 못하거나 아니면 공격적으로 더 가담하기 위해서 김민재가 올라가서 수비 라인 앞을 보호해주는 그런 장면들이 나왔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후방에 김민재가 있었다면 패스가 들어올 때 빠르게 올라와서 이 공간에서 볼을 빼앗았을 거예요. 그런데 나폴리에는 이제 김민재가 없기 때문에 이 라인 사이로 패스가 들어갈 때 두 명의 중앙 수비수가 모두 이 라인 사이로 들어가는 패스를 그냥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시면요, 라인 사이로 패스가 들어가서 상대팀 공격수가 볼을 잡고 있는데 나폴리의 두 명의 중앙 수비수가 모두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내려서는 것도 아니고 약간 어정쩡하게 서 있죠. 그러다 보니까 수비 라인 앞에서 편하게 볼을 잡은 다음에 뛰어들어가는 선수에게 패스를 찔러주면서 나폴리의 수비 라인을 완벽하게 무너뜨릴 수가 있는 기회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장면도 마찬가지예요. 로보트카가 이번에는 전방 압박을 하기 위해서 조금 더 올라가서 중원 라인에서 압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비 라인 앞 공간에 당연히 공간이 발생을 하죠. 그런데 이때 상대팀 공격수가 이 공간으로 뛰어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패스가 이 공간 안으로 잘 들어갔어요. 그런데 요 뒤에 있었던 주앙 제주스가 올라와서 이 공간을 커버했으면 이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 다음 장면을 보면요, 상대 공격수가 이 공간으로 볼을 몰고 들어올 때 나폴리의 두 중앙 수비수들이 올라와서 이 공간을 커버해주고 있지 않으니까 그대로 로보트카가 올라간 이 공간을 상대팀 공격수가 편안하게 활용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상대팀 공격수가 볼을 몰고 올라가서 슈팅까지 기록하는 장면이거든요. 여전히 로보트카는 내려오고 있고 나폴리의 수비수들은 로보트카가 비워둔 공간을 커버하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수비 라인에서 튀어나오는 속도가 김민재의 가장 큰 장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팀이 중거리 슈팅 찬스를 잡았을 때 김민재가 빠르게 올라와서 볼을 끊어내거나 슈팅을 블락해내는 장면들이 많이 나왔어요. 이번 시즌의 바이에른 뮌헨에서도 이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나폴리가 결정적으로 그 장면들이 부족해지면서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수비 라인 앞에 완전히 오픈 찬스가 열리고 여기서 패스가 들어가는 장면인데요. 만약에 김민재였다면 이 패스가 들어가는 순간 빠르게 올라와서 중거리 슈팅 찬스를 막아 세웠겠죠.
그런데 이렇게 올라오는 스피드가 이번 시즌에 많이 느려졌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 장면 보면요, 중거리 슈팅 찬스를 잡았는데 볼이 넘어와서 슈팅 동작을 가져가는 동안 여전히 나폴리의 수비수가 이 슈팅 찬스를 방해하지 않고 있죠. 올라오는 스피드가 그만큼 느리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팀이 나폴리의 수비라인 앞에서 편안하게 슈팅까지 가져가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격적으로도 이 김민재의 존재가 지난 시즌 중요했던 건 뭐냐면, 당연히 나폴리에서 이 수비라인 앞에 있는 선수들, 마리오 후이, 흐비차, 지엘린스키, 로보트카, 이런 선수들은 압박을 당할 때가 많았어요. 당연히 상대팀 입장에서는 수비수보다 이 선수들을 압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김민재 선수가 순간적으로 앞선에 모두 압박을 당하고 있다면 이 공간으로 빠르게 올라와 주면서 공격에 가담해주기 때문에 상대 수비수가 김민재를 압박하는 순간 다른 선수에게 공간이 생기고, 이 공간으로 김민재가 패스를 넣어주면서 상대 수비가 무너졌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올라오는 스피드도, 그리고 볼을 전개하는 능력도 이번 시즌에 김민재가 없기 때문에 이게 안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공격을 할 때 매우 답답해지는 상황이 나오거든요. 이제 이 장면을 보시면 나폴리가 오른쪽에서 공격을 하다가 왼쪽으로 방향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주앙제주스가 볼을 잡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 장면을 보시면 앞쪽에 왼쪽 풀백으로 나와 있는 올리베라나 그 앞쪽에 서 있는 앙기사나 이런 선수들이 모두 압박을 당하고 있어서 충분히 지금 이 앞 공간에 공간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주앙제주스가 빠르게 볼을 끌고 올라올 수가 있는 장면이었죠. 그런데 이 다음 장면을 보시면요, 주앙제주스가 빠르게 올라오질 못합니다. 그리고 올라오지 않고 이 뒤쪽에서만 패스를 보내주니까 상대팀 수비수들이 주앙제주스에게 끌려가지 않고 당연하게도 올리베라나 미드필더들을 압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주앙제주스가 빌드업에 참여를 못하고 단순하게 올리베라에게 패스를 보내주는 순간 상대팀 수비수가 올리베라를 압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시면요, 주앙제주스가 패스를 보내줄 때 올리베라가 상대 수비에 막혀서 다시 백패스를 의미 없이 주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김민재였다면 여기서 볼을 끌고 올라오면서 상대 수비가 김민재에게 쏠리게 되고, 이때 올리베라가 자유로운 상태가 되면서 김민재가 올리베라에게 패스를 줬다면 올리베라가 여기서 볼을 끌고 올라갈 수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사실은 지난 시즌 김민재가 공수양면으로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던 선수라는 것이 여기서 드러나는 거죠. 김민재가 없으니까 수비 라인을 올릴 수가 없어서 마리오 후이나 로보트카가 올라가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전방 압박이나 공격 숫자가 부족해지고 뒷공간에 대한 커버도 부족하고, 여기에 대해서 수비 라인에 대한 집중력이나 로보트카가 수비적으로 강한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수비형 미드필더를 도와주는 플레이도 부족해서 수비 라인 앞 공간이 너무나 많이 발생하고, 공격적으로도 김민재만큼 올라와서 빌드업에 가담하지 않기 때문에 나폴리가 경기를 풀어나가는데도 부족함이 있고, 그래서 물론 앞선에도 말씀드렸지만 스팔레티 감독이 떠난 이후에 가르시아 감독이 스팔레티 감독만큼의 퀄리티 높은 전방 압박과 공격 전술, 수비 전술, 이런 것들을 못 보여주고 있기도 해요. 그런데 여기서 김민재가 없다는 것도 공수양면으로 나폴리가 지난 시즌 보여줬었던 좋은 경기력을 보여줄 수가 없는 가장 큰 이유가 되고 있지 않나 싶고요. 현재 이탈리아 현지에서도 김민재의 공백이 어마어마하게 크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나폴리는 이번 시즌에 김민재의 공백을 얼마나 잘 메우느냐가 정말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김민재가 나폴리를 떠난 이후에도 그 빈자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김민재의 위상이 점점 더 올라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